생활연구소 플러스 더 현명한 하루를 위해. 여러분, 혹시 심근경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뉴스만 봐도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하는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는 순간을 단순한 피로나 위장병증으로 넘겨버리곤 하죠. 하지만 심근경색은 발병 후 첫 1시간,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연구소 플러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근경색이 왔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응급대처법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가족과 나를 살릴 수 있는 보너스 팁 2가지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흐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심근경색이 왜 무서운가? 2. 심근경색 응급대처법 3가지. 3. 응급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보너스 팁. 심근경색 골든타임을 지키는 필수 준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심근경색 왜 무서운가? 저는 65살에 처음 가슴 통증을 겪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돌덩이로 눌린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위장 문제인가 싶어 참았는데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 그때 알았습니다. 심근경색은 정말 순간이 생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요. 이처럼 심근경색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즉 발병 후 1시간 안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생사를 좌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응급대처법 첫 번째. 즉시 119에 신고와 주변에 알리기. 저는 회사 점심시간에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처음엔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동료가 곧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그 덕분에 병원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고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냥 참고 일어나려 했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심근경색은 잠시 참으면 낫겠지 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반드시 이웃이나 가족에게 알리고 절대 혼자 버티지 마셔야 합니다. 응급대처의 첫 번째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조금 쉬면 괜찮겠지 하고 버티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는 이웃이나 가족에게라도 전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응급대처법 두 번째. 안정된 자세 유지. 저는 집안일을 하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바닥에 드러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의자에 앉혀주고 상체를 살짝 세워주니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누워버렸으면 더 위험했을 수 있다. 심근경색이 의심될 때는 앉아서 상체를 약간 세우는 자세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누우면 심장이 받는 압력이 커지고 혈액이 몰려 호흡이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가능하다면 단추나 허리띠를 풀어주어 숨쉬기 편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응급대처법 세 번째. 아스피린 복용. 저는 예전에 병원에서 심장 건강 때문에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두고 있었습니다. 심근경색 발작이 왔을 때 가족이 바로 그 약을 씹어 삼키게 해주었고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약이 없었거나 그냥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아스피린은 의사에게 안전하다고 안내받은 경우에만, 알레르기나 위장출혈 위험이 없을 때만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씹어서 삼키는 것이 빨리 흡수되는 방법입니다. 만약 약이 없거나 본인 상태를 모른다면 억지로 찾으러 다니지 말고 그냥 119를 기다리는 게 더 안전합니다. 5. 응급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스스로 운전해서 병원 가는 것. 도중에 의식 잃으면 대형 사고 위험. 둘째, 괜찮겠지 하고 버티는 것. 골든타임 놓침. 셋째, 술이나 진통제로 버티려는 것. 심장에 더 큰 부담. 넷째, 민간요법 침막기, 물 억지로 마시기 등의 의존. 과학적 근거 없음. 이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혹시라도 위급한 순간이 닥쳤을 때 가족과 나를 지킬 수 있는 보너스 팁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족이 알아야 할 심폐소생술 기본. 저는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옆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떨렸지만 119 상황실에서 알려주는 대로 가슴 압박을 했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꼭 알아야 하는 생명줄이라는 것을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의식과 호흡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깊이 5cm 정도. 119에 신고하면서 전화기 스피커폰으로 두고 지침을 따라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2. 집에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 저는 집에 아스피린과 병력 기록을 적어둔 메모지를 항상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전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료진이 바로 제 상태를 파악하고 빠르게 치료해 주더라고요. 그 경험 이후로 가족들 모두 각자 약봉지와 병력 카드를 따로 챙겨두고 있습니다. 집에는 이런 준비가 있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1. 아스피린. 의사 상담 후 비치. 2. 현재 복용 중인 약, 지병, 알레르기 기록. 3.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압약, 혈당약 위치 메모. 4. 현관이나 냉장고에 붙여둔 주소, 연락처 안내. 이런 사전 준비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응급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심근경색 응급 대처법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심폐소생술과 가정 내 준비물까지 함께 기억해 두신다면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갑작스러운 순간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그 순간을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데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이나 주변에서 심근경색 경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응급 상황에서 도움이 된 방법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